네, 어서 오세요. 스페인 내전인데요. 이 스페인 내전에 관한 역사는요, 유럽인들한테는 그 크나큰 교훈을 줘왔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책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죠. 스페인 내란에. 예. 하지만 이 한국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교훈을 주는 게 바로 스페인 내전입니다. 예?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하는 거는 위키피디아 보면 다 나오는 얘기고, 우리 세비라는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 뭔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항상 그 전쟁이 끝나면은요, 나라에 큰 변화가 오기 마련이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는 즉시 큰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아니잖아요. 서방 세계 전체와 러시아와의 전쟁이기 때문에요. 이 변화는 더욱더 크게 올 게 분명하고,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처를 하려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옛날적 사고방식, 좌파 우파 이런 거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서구 사회에서 가장 극단적인 이념, 정반대의 이념과 실행으로 달려나갔던 아나키즘하고 파시스트. 파시스트의 반대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아나키스트가 가장 강력하게 파시스트를 싫어했고, 파시스트들이 가장 강력하게 아나키스트를 싫어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만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했죠. 그래갖고 북미 쪽의 식민지를 다 잃어버리고 필리핀마저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막 뒤흔들렸죠. 이 개혁의 목소리도 높았고, 그 중에 교육개혁 하나만 얘기해보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프란시스코 페레가 근대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전역으로 이 학교가 퍼져나가는데, 구체제부터 좀 엉터리로 되어 왔던 공교육, 항상 규제하려고 그러고 처벌하려고 그러고 매일 시험이나 보려고 그러고, 예수회 같이 자꾸 수사학 교육이나 다루려고 했던 그런 옛날 교육을 없애고, 이성의 근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자립성도 강조하고 또 과학과 경험을 소중히 했던 그 페레의 교육관이 스페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젖어 들어갔던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이 잘 살펴보면 자본주의하고 국가, 또 군대 이런 거를 모두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프란시스코 페레가 노동자 출신인가? 아니에요. 저 사람 엄청난 거부고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다 들여고 학교 다 만들었는데 그리고 또 프리메이슨 출신이에요. 일단 부자가 아니면 프리메이 될 수 없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이제 사회에서 지도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제 프리메이슨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프리메이슨을 하면서 그 네트워크를 이어가지고 힘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1905년이 딱 4년 만에 카탈루니아, 발렌시아, 안달루시아 이런 지역에 34개 학교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유사 학교들이 120개나 스페인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교육의 기본 게 뭐냐면, 미래의 노동자는 기업 운영자다 이거예요. 그 자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교육이죠. 스페인 정부는 이 페레 학교를 국가 반란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약간 민중 봉기가 있었는데, 그 봉기를 일으켰다는 핑계하에 무죄인데 이 사람 거기 참여 안 했거든요. 근데 페레는 증거도 없이 구금되어 갖고 1909년에 몬주익에서 총살을 당했어요. 옛날에 누구든가 한국 마라토너가 몬주익이 어쩌고, 몬주익은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장소가 아니에요. 굉장히 몬주익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스페인의 역사가 그 안에 아주 가득히 들어가 있는 참 가슴 아픈 곳입니다. 거기가. 예. 그래서 몬주익에서 이렇게 사법 살인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부와 사회가 굉장히 갈등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이 1920년대 스페인 정부하고 세계 각국 정부가 페레의 교육관을 파기해버리거나 미국처럼 자유주의적인 이제 특성이 강하도록 교육 계획을 바꿔버렸어요. 페레의 교육관이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되
수정을 가하죠.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수정을 가해가지고 자주적인 경영자로 사람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노동자로 사람들을 키우는데 그 방침을 그렇게 정한 거죠.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자발성과 협력은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주성은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 근대 교육, 응? 지금 한국의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정신 상태라고 하면 특히 이제 뭐 전교조 이런 아이들 자발성과 협력은 강조하는데요. 마지막에 자발성과 협력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전혀 방침이 없어요. 그 자주성을 없애버린다고. 그래갖고 자발적으로 사장님들하고 자본가들한테 인생을 바치도록 만드는 게 바로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거, 진보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록펠러식 교육이에요. 서로 협력하는 자발적인 노동자 키우기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프란시스 코페리는 절대 그런 방침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 프란시스 코페리의 죽음이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뭐 국제적인 반향도 많이 일으켰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스페인 내부에 그 노총이 있어요. 노총하고 노동자가 기업과 국가를 자치적으로 운영하자고 하는 조합주의자들이 있어요. 아나르코 생티칼리스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CNT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노동촌 연맹한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여전히 입헌군주제에서 빠져나지 못하고 있었고요. 또 그 내각은 완전 독재 체제였어요. 데리베라라고 하는 그 수상이 7년 동안 또 독재를 하면서 나라를 아예 그냥 말 그대로 그 어둠의 국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사회는 안 그랬어요. 정부는 16세기에 머물러 있는데 사회 일반 국민들 사회 조직은 21세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아주 독특한 나라였다고요. 스페인이 심적 격차가 무척 컸어요. 그 웬만한 독재 시대가 그렇듯이 이제 그 과거의 왕정이 그만큼 사회에 대하여 폐쇄적이었고 강압에만 의존했고 툭하면 몽둥이만 들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 진보 개념이 더욱더 커져갔던 거죠. 서로 대화도 안 했어요. 그래서 1936년부터 37, 8년까지 그 왕당파들이 67명이나 그냥 살해가 돼버리고요. 그 팔랑의당이라든가 이제 카를로스주의자라고 있어. 이런 왕당파는 또 보복한다고 또 이 좌파 쪽 사람들을 64명이나 총쏴 죽였다고.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관계로 정부와 사회가 이끌어져 왔다고요. 참 슬픈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 나라를 보면요, 저는 어떤 나라가 약간 생각이 드냐면 한국이 생각이 나요. 1970년대 말 80년대 초 한국이 그랬습니다. 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부는 16세기 독재 개념에 빠져 있었고 시민은 21세기를 향해서 달려갔던 어떤 자유사상이 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짧은 시간에 스페인은 뭐 대표적이었습니다. 서유럽에서. 그래서 1936년 스페인 정치를 보면 그 사회주의 계열의 인민전선이 있었고요. 가톨릭 전통 보수가 또 정부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정부 바깥을 볼짝시면은 기업을 노동자들이 합의체로 가져가자고 하는 CNT가 있었고요. 또 그 기업 내부에서 노동자의 전체 단결을 외쳤던 UGT 전국 노총이 있었고요. 또 반스탈린주의를 외쳤던 뿜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동 단체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 겉들에도 뭐가 있었냐면 PSUC라고 하는 스탈린 추종자들이 모여 있었고요. 스페인 공산당은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공산당은 뭐 3,000명밖에 안 됐는데 그 당시에 당원 전부가 매우 약했습니다. 스페인이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내에 들어가려고 하는 정당의 힘은 굉장히 약했고 정부 바깥에 사회 조직의 힘이 컸는데 그러면은 사회와 정부가 서로 연락하면 되잖아요. 근데 연락을 안 하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스페인 공산당도 굉장히 힘이 약했죠. 대신 PSUC 같이 이제 꼭두각시 사회 조직이 코민테른의 지위를 받고 있었고요. 거기에 또 반하는 200만 명의 CNT 노동조합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와 정부가 완전히 충돌하는 어떤 그런 나라였습니다. 1936년 결국 2월 좌파 연합 인민전선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큰일 난 거지 뭐. 인민전선의 정책을 보면 대토지를 분배하겠다, 보호무역하겠다, 국영기업을 좀 더 늘리겠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 공공근로를 늘리겠다, 누진세를 실시하겠다, 지방자치를 하겠다. 뭐 더도 아닌 보통의 사회주의 정부의 정책이었거든요. 이 정견을 본 그 우파 왕당파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자기 인생에 보도 못한 정책이잖아. 그러니까 16세기에 정신상태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왕당파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제가 그 스페인 내란이 한국과 좀 비슷하게 한국한테 교훈을 많이 준다 그랬냐면, 한국도 그랬잖아요.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버렸잖아요. 6.25 전쟁으로 갈린 다음부터 이 남한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주의라든가 좌파 그 어떠한 논리도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눈꽃만큼의 작은 진보적인 정책을 실시하면 무조건 빨갱이라고 몰아붙였는데 바로 스페인이 그랬단 말입니다. 인민전선의 정책은요, 보통 그냥 진보당 정도, 진보를 표시하는 민주당 수준도 채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그냥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길인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핀 게 가톨릭 보수당이었고, 결국 얘네들이 모두 모여갖고, 선거 끝나자마자 구테타를 일으켜버립니다. 가톨릭 보수 세력이. 그게 스페인 내전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1936년 3월 달에 영국 간첩 출신이라 무솔리니가요. 영국 간첩 출신이었어요. 원래 간첩질 이제 젊었을 때 그만하고 이제 총리가 됐다 그뿐이지. 영국 간첩 출신에서 영국 네트워크랑 얘가 굉장히 중요하게 갖고 있다고. 그래서 영국에서 500만 파운드를 받아갖고 저기 구테타 세력한테 무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7월 17일 날 이제 구테타가 그렇게 해서 벌어져요. 총을 갖고 왔는데 죄다 이탈리아자야. 또 7월 19일 날은 이제 그 식민지 모로코에 가 있었던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을 불러갖고 2만 명의 모로코 외인부대를 끌고 와서 스페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우파 놈들이 했던 짓입니다. 이게. 예? 바르셀로나는 이미 공중폭격까지 받고 있었어. 이탈리아 공군이 바르셀로나를 공격했다고요. 응? 외세를 다 끌어들여갖고 이렇게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프란시스코 프랑코였어요. 그 독재자 스페인의. 그 4만여 아나키스트 군대가 CNT, AIT 이 군대하고 또 트로츠키스트 뿜이 서로 모여갖고 이 마드리드 공성전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마드리드는 간신히 찾았습니다만은 결국은 한 40%의 땅이 프랑코 파시스트 군대한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땅도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이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그래갖고 프랑코가 히틀러한테 손을 내밀죠. 히틀러한테 무기를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25만 개 소총 500대인가 50대일 거예요. 50대 탱크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래 다 들어왔어요. 이 무기가. 히틀러는 좋았지 뭐. 무기도 팔아먹는 데다가 특히나 스페인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 독일한테는 영국과 이 프랑스를 포위할 수 있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게 이제 이 스페인이기 때문에 또 스페인 안에 스페인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던 영국과 미국 자본을 그리고 또 자원 루트를 탐을 냈어요. 독일이. 스페인은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자원국가잖아요. 그죠? 러시아만은 못해도 그래서 스페인은 그냥 자원이 대단했다고. 이 자원을 거기 로스차일드가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뺏어올 양으로 스페인을 그렇게 도와준 겁니다. 응? 그리고 또 발레아 섬이라고 있어요. 지중해 발레아 섬.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한테 넘긴다고 했단 말이야. 이 왕당파들이 도와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독일로서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레아 섬을 자기네가 군사 기지로 만들면 지중해를 장악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통해 갖고 히틀러가 공군까지 보내 갖고 콘도르 사단이라 그러죠. 보내 갖고 이제 스페인을 도와준 거예요. 그 콘도르 사단이 이제 게르니카를 공중 폭격하잖아요. 1937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게다가 또 인민전선이 펼치고 있었던 지역이 자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서 뺏어오려고 그랬던 거죠.
스페인 정부는 이제 해외로부터 무기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이 서유럽 은행들이 결제를 잘 안 해주네.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인민전선 좌파 정권이 말입니다. 바깥에 갖고 있던 해외 자산을 해외 은행들한테 무기를 비밀리에 공급을 할 테니까 돈을 빨리 지불을 해라 그랬더니 서유럽 은행들이 지불을 잘 안 해줬어요. 이제 로스차일드의 역할이 그 안에 있었겠지. 또 스탈린의 소련도 안 움직였어. 한 2달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프란시스코 프랑코 파시스트 정권이 이 중앙부 전체를 60%까지 장악해 갈 때까지 무기를 안 보내줬어요. 소련이. 얘네들 사이에 영국과 프랑스, 소련, 미국이 무슨 짝짝꿍을 했는지 아이가 뒤에서 다 짝짝꿍을 했다고 말이에요. 스페인은 말이에요. 영국하고 미국, 프랑스의 그 분탕질된 나라였어요. 외자에 꽉 묶여 있다고. 게다가 영국은 당시에 재무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철광, 철도, 구리, 수은 산업은 모두 영국 로스차일드가 소유하고 있었고 스페인의 조선업하고 해군도 로스차일드가 장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03년까지 스페인 납 채굴 허가권을 얻어가지고 그 납을 다 채굴을 해가지고 나치 독일한테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죠, 기업들이란 게. 겉으로는 적국이지만 뒤에서는 다 꿍짝꿍짝 한다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외교를 자꾸 믿어버리면 사람 바보 돼버리는 거예요. 마드리드의 그 전화 전체계는 ITT 미국 기업이 100% 지분을 갖고 있었고 바르셀로나 전화국은 영국이 소유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자기네가 자원과 자산과 자본이 모두 투여된 스페인에 프랑코가 쳐들어왔으면 막아줘야 되잖아. 근데 안 막았어요. 안 막고 둘이 싸워서 다 스페인이 아주 경제가 완전 무너지라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불간섭을 선언을 해버렸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8월달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 24개 국가도 움직여갖고 스페인 내란에 절대 관여하지 말라고.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영국은 말이야 1차 세계대전 때 벨기에랑 뭐 불가침 약속 하나 깼다고 쳐들어갔던 놈들 아니야. 벨기에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스페인에는 영국의 이익이 막대한데 왜 거기를 가만 냅뒀냐고. 이건 프랑코하고 뭐 미략이 있었다는 거지. 전쟁을 계속 벌이는 거예요. 미국의 ITT하고 영국 회사가 관리하던 그 지하 케이블 무선 통신도 끊어버렸어요. 스페인 정부한테 끊어버려갖고 스페인 정부가 완전히 고립돼 버렸다고요. 응? 그리고 영국은 이미 자기네가 불간섭주의 채택하기 전에 이미 개입해버린 독일과 이탈리아는 방치한 상태로 우리는 난 간섭 안 하겠다 이래버렸다.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 인민조선 정부가 CNT와 IIT가 완전 고립이 돼버렸어. 그냥 영국하고 프랑스, 미국이 스페인의 국력이 바닥을 치도록 그냥 방관했다 이거죠. 스페인 자체가 붕괴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해외 거대 식민지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순진하게 외교를 펼치지 않는다고. 누구를 함부로 지지하지도 않고요. 루돌프 로크가 그 당시 1930 전쟁 와중에 얘기했듯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살인적인 전쟁을 계속 벌이게 한 다음에 눈치를 딱 봐서 적절한 순간에 꼭두각시가 될 만한 세력을 딱 도와준다. 지금도 똑같아요. 영국과 미국 앵글로색슨의 정책은요 100년 동안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이른가 싹 봐요. 상황 봐서 프랑코가 이기겠다는 프랑코를 찰싹 달라붙잖아. 1938년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프랑코한테. 영국하고 미국하고 프랑스가. 그리고 CNT하고 AIT를 버려버리죠. 전 유럽 국가가 스페인 그 민주 그 군인들이 전쟁에 져가지고 딴 나라로 넘어갔을 때 문거리를 다 잠가버렸다고요. 50만 명이나 탈출을 하려고 그랬어요. 스페인을. 그러나 그 민주 국가라고 하는 영국,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뭐 다 문을 걸어 잠갔어요. 멕시코만 문을 열어줬어요. 멕시코만. 이게 현실이에요. 겉으로 민주국가라고요? 절대 민주국가 아닙니다. 겉으로 파시스트 국가라고? 또 겉으로 절대 파시스트 국가 아닙니다. 다들 얘네가 다 만들어 놓은 홍보, 선전, 선동일 뿐입니다.
영국 독립노동당, 영국에는 말이에요. 영국은 워낙 엉망진창인 나라기 때문에 정말 뛰어난 스타 같은 인물들이 꼭 한 명씩 있어요. 꼭. 존 맥거번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독립노동당. 스페인의 노동자들은 프랑코, 이탈리아, 독일과 맞서야 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지배계급과도 맞서야 했다. 로스차일드를 얘기하는 거죠. 런던의 대기업은 프랑코 뒤에서 견고하게 줄을 섰다. 소련도 마찬가지다. 소련은 스페인한테 무기를 지원해 준 것은 왜 그랬냐 하면은 스페인 정부의 정치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였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었다. 정말 잘 봤습니다. 1936년 전쟁 초기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스페인 전쟁에 대하여 엄청난 그 왜곡들이 많아졌지만 실은 그 당시 초기에 봤던 존 맥거번 영국 독립노동당 이 고위 간부가 얘기한 게 딱 맞는 얘기예요. 서방이 아무리 움직이질 않는 거야. 도와주질 않아요, 서방이. 그러니까 스페인 그 인민전선 정부가 할 수 없이 자기 보유금을 러시아한테 갖다 줘서 무기 대금도 그렇게 치르게 했으니까 그때 이제 무기를 보내줬는데 스탈린의 목적은 이 두 진영을 싸움 붙여갖고 무기도 팔고 프랑코를 지원하는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해서 인민전선을 반대로 지원함으로써 전쟁을 길게 끌고 가고자 했던 거예요. 이건 이제 영국과 프랑스, 미국도 바라던 거죠. 그리고 스탈린은 목적이 하나 더 있어요. 스탈린은 말입니다. 트로츠키스트를 최대한 제거해야 했고, 그리고 노동자가 소비에트, 자주관리, 즉 기업을 관리하는 꼴을 못 봤어요. 국가가 공산당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노동자 너희들 스스로 관리하려고 그러느냐 그래갖고 CNT, AIT를 굉장히 아주 박살을 내려고 그랬죠. 이 사회혁명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공산혁명인데 이 공산혁명을 막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스페인 인민전선 민주정부의 발목을 잡았고 지원한다고 하고 안 해주고 명령 통신계를 교란해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CNT, AIT, 붐 이런 그 수뇌부들을 암살을 했는데 최소 25명에서 60명까지 암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에서 암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가 좌파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프랑코를 도와준 거지 소련이. 그죠? 자기네가 국제여단 총사령관, 국제여단 그러면 자유의 투사구, 시몬 누베유, 어네스트 헤밍웨이, 조지 오웰 정말 스페인의 자유를 위해서 뛰어들었던 이 국제여단 이 해외 지원자들이 실은 알고 보면 이게 코민테른이 관리했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면 스페인 내전은 스탈린 공산주의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공산주의자 아나키스트와 트로츠키스트를 제거할 기회로 잡았다 그랬고 이 프라우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카탈루니아, 이 바르셀로나에서 이 트로츠키주의자하고 이 아나르코 신디칼리스트를 청소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국제여단의 임무라고 했고 실제로 국제여단은 코민테른 간첩 네트워크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프랑코를 간접적으로 도와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CNT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CNT의 그 두루티도 보나벤투라 두루티 그 CNT 아나키스트 지도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병 오지 말라 그랬다고. 지원병 안에 간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근데 계속 들여보냈지 뭐. 지원병들은 그 사실도 몰랐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소련의 비밀 경찰들이 2,000명이나 들어와 있었어요. 2,000명이나 국제여단 안으로 들어오고 정부 안으로 들어가서 그 CNT하고 뿜 회원들 이런 사람들을 25명에서 60명 사이를 암살을 했단 말입니다. 세상 정말 순진하지 않죠. 그래서 국제여단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여단하고 해외 지원병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게 아니라 전쟁을 단지 연장한 도구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전선이 프랑코 쪽으로 기울던 1937년 영국하고 프랑스는 이 프란시스코 프랑코 이 파시스트한테 2,500에서
6천만 파운드 대출을 해주려고 했고 1938년 4월달 그 영국은 스페인 정부의 인민전선 정부의 자산을 해외 자산을 동결해 버려갖고 무기를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어. 응? 다시 말해서 민주정부를 파괴한 게 영국이에요. 민주정부의 그 군대를 파괴한 게 소련이고 그랬던 겁니다. 영국은 이미 유럽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이 어느 쪽에도 끼지 않고 자기네들한테 자원만 계속 공급해 주기를 바랬던 거고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그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그렇게 해버렸죠. 예, 그랬습니다. 1938년 11월 그 인민전선 마지막 수상 후앙 네그린이 말이에요. 이 놈은 뭐 제대로 된 놈은 아니지만은 스탈린한테 뭐라 그러냐면 1939년 영국과 1년 후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유럽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독일이 아니고요.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 전쟁을 일으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거라고 얘기를 해갖고 스탈린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이 계속되면 우리는 독일과 이탈리아를 상대로 싸울 거니까 소련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그랬다고. 그래갖고 스탈린이 겁이 좀 나가지고 카탈루니아 쪽으로 이제 무기를 많이 보내줬는데 그 무기가 중간에 많이 사라졌고 이리저리 막히면서 그 때를 놓쳐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스페인 인민전선 정부는 파괴돼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프랑코가 정권을 잡아버렸죠. 그러니까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이에요. 그 자질구레한 그 자기네들 식의 그 공산주의를 스페인에 심으려다가 스페인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원국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소탐 대실해버린 거죠. 그게 스탈린이 멍청해서 그래요. 그 당시까지. 스탈린이 철이 언제 드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철이 들어요. 스탈린이 철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이전에 철도 없었어. 스탈린은. 국제여단 사람들은 말이에요. 해외 그 지원자들이잖아요. 이 뒤에서 벌어지는 영국하고 소련의 음모를 전혀 몰랐습니다. 조지 오웰도 뒤에 저런 음모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조지 오웰은 그 영국 독립노동당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가면 좋니? 그래서 뿜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뿜 트로츠키 단체. 자기는 트로츠키스트도 아니었거든. 들어갔는데 키가 너무 커갖고 188cm예요. 조지 오웰의 키가. 그래갖고 참호 속에서 누워 있으라 그랬습니다. 앉기만 해도 머리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결국은 목에 총을 맞았잖아요. 목에 총을 맞아갖고 병원에 응급으로 실려갔다 하면. 그러다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뿜이 트로츠키스트라 그래갖고 조지 오웰까지 재판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재판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조지 오웰은 자기 마누라랑 같이 도망을 쳤어요. 영상 볼 수 있는 분은 저 영상에 보시면 조지 오웰 키가 엄청 크죠. 그 밑에 이렇게 앉아갖고 웃고 있는 여자가 자기 부인이에요. 부부끼리 온 거예요. 부부끼리.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트로츠키스트 단체 뿜에 들어갔다가 조지 오웰이 그냥 도망쳐버린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소련과 국제여단은 말이에요. 코민테른 지도부는 세계도 속였고 지원병들도 속였어요. 그러니까 국제여단 자체가 스페인 그 인민전선 정부를 파괴한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1985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이 대부분의 미국인의 의견이라 이러면서 그 당시 우리 미국인들이 스페인 내전에 인민전선 쪽에 붙어갖고 싸웠는데 그거 잘못 붙었다. 딴 데 붙어야지. 딴 데 어디다 붙으라는 소리야. 프란시스코 프랑코한테 붙으라는 소리였잖아요. 인민전선이 좌파적이라고 아직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있다고. 그럼 건너편은 파시스트잖아. 건너편은 왕당파가 파시스트인데 글로 가서 붙으라고. 그게 옳다고 본 거죠.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지원병들은 편을 잘못 골랐다. 차라리 말을 그렇게 해야지. 인민전선 말고 미국인들이 괜히 이상한 그 전 내란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다. 지원병들은 편을 잘못 골랐다고. 그리고 건너편 가라는 거 아니야. 프랑코 쪽으로 붙으라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미국 정치예요. 원래가 미국은 말이야 파시스트 정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요.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한 그렇다면 얘네들은 민주주의 아니에요. 미국 정치는요 민주주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오히려 거꾸로 반민주적입니다.
민주주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뭐가 아직까지도 옛날 정신에 빠져갖고 그렇게 뭐 좌파 우파 이러고 앉아 있냐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소련을 보세요. 소련을 보시라고. 진짜 편을 잘못 고른 거는 CNT 뿐이었지. 아나키스트들이었지. 미쳤다고. 소련이 움직이는 뭐 국제 여단 또 뭐 소련이 움직이는 뭐 그런 사람들이 좌파랍시고 이렇게 껴안으려 그래. 결국 그 좌파에 의해서 자기네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를 이게 나눴던 서구 정치의 편견 때문에 스페인 민주정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좌파라고 자기는 불렸는데 바로 좌파인 그 코민테른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거꾸로 또 옛날에 헝가리, 독일 뭐 이런 기타 국가들도 파멸로 빠뜨려서 결국 파시즘의 길을 만들어줬던 것도 바로 코민테른, 볼시비키였단 말입니다. 코민테른은 아니고 볼시비키였단 말이에요. 확실히 아나키스트는 편을 잘못 잡은 거예요. 스페인 공산당은 노동자, 농민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오로지 의회 민주주의만을 내세웠다고. 그런 새끼들이랑 무슨 친구를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편을 완전히 잘못 잡은 거는 미국의 지원자들이 아니라 CNT였죠. 아나키스트들이었다고요. 아나키스트는 확실히 편을 잘못 골랐어요. 공산주의자들이랑 같이 놀 게 아니라 왕당파들이랑 놀았어야 돼요. 최소한 자유 이념에 충실한 우파 사람들과 대화를 했어야 했다고요. 그랬어야지만이 뭔가 굉장히 생산적인 그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민족주의자들이라고 싫어하고 가톨릭이라고 싫어하고 보수적이라고 싫어했던 게 바로 UGT, CNT, 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실제적으로 스페인 내전 전후로 이전에 했던 행동은 민족 개념을 중요시했고요. 자유, 관용을 되게 중시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상당히 보수적인 면도 있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성의 자유를 외치면서도 매춘은 단속했다고요. 술 마시지 말라 그랬고요. 담배도 피지 말라 그랬고요. 아나키스트 그랬어요. 그렇게 보수적으로 활동을 했다고요. 그래 놓고서는 왜 상대편의 마음도 몰라주고 지네 마음대로 쓸데없는 그 트로츠키스트나 공산주의자랑 같이 이렇게 놀라 그랬냐고. 몰라서 그래. 이거는 적인 줄 알았더니 적이 아닌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대화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간단한 예를 들어봐요. 자유주의자들의 할아버지 루드비 폰 미세스가 자유에 대하여 뭐라고 그러겠냐면 어리석은 미신도 감싸 안아주는 관용이 있어야 자유주의자다 그 말이야. 아무리 어리석고 터무니없다고 해도 악하다고 해도 자유주의는 폭력을 쓰면 안 된다. 마음으로 싸워야 되고 그들을 껴안아줘야 되고 관용, 톨레랑스가 있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이게 바로 CNT, IAT 아주 기본적인 자유 개념이잖아요. 자유지상주의자였던 CNT, IAT가 바로 자유주의의 그 폰 미세스와 똑같은 자유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또 이 관용이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 혁명가들의 그 또 이념도 아니었어. 왕정의 이념이었으면 왕정은 관용과 자비 이 두 개가 국가 운영의 철학이었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이 이걸 잘못 사용한 거지. 오히려 루드비 폰 미세스가 말하는 자유주의의 그 자유 개념은 그 왕정의 개념이었다고. 따라서 CNT, IAT가 서로 손을 잡을 사람들은 왕당파였지 공산주의자들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막 손을 잡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좀 인정해줬다면 여러 사회 조직이라든가 국가 조직, 재산권 뭐 이런 많은 문제를 왕당파와 다시 해결해 볼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은 구테타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프랑코처럼 진짜 독재 파시스트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며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시대랑 지금 딱 맞는 소리라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탈리아라든가 헝가리 이런 데서 파시스트라고 불리는 그 정권들이 자꾸 나타나고 하는데 진짜 파시스트인지 안에서 들어가서 보시라고. 1920, 30년대 스페인과 똑같잖아요. 서로 대화도 하지 않는 주제에 서로 파시스트라고 얘기하고 서로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 살펴보면 말입니다. CNT는 말이야. CNT는 인간과 사회의 자주성, 공동체성을 강조했어요. 서로 연방하려고 그랬고요. 서로 돕자 그랬습니다. 이게 왕당파 팔랑의 논리랑 똑같단 말입니다. 그 서로 간에 서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가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서로 관용을 포기했기 때문에 서로 극으로만 달려갔던 거죠. 그리고 또 노사 관리도 국가나 법의 간섭 없이 노동자와 고용자 스스로 해결하는 독일식 기업 문화를 지향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 항상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시위도 했고 그랬겠지만, 그리고 또 CNT는 전체주의적인 러시아, 소련하고 제3 인터내셔널 코민테른하고 관계도 1922년에 끝내버렸잖아요. 팔랑이도 똑같이 관계 자체를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CNT하고 그 팔랑의당 나중에 이제 프랑코가 접수해버리잖아요. CNT는 나중에 이제 말 그대로 명맥이 다 사라져버리고 서로 망한 거야. 이 충돌하는 전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서로 대화를 해서 철학적으로 풀어가고 사회학적으로 접근했으면 화해하지 못할 구석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용어에만 자꾸 끌려가서 그래. 용어. 파시스트, 그러니까 파시스트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거든. 빨갱이 그랬더니 빨갱이인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거든. 지금 한국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스페인이? 그럼 팔랑의 파시스트라고 불렸던 팔랑해당의 그 정견을 볼까요? 이 정견을 그대로 1939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팔랑해당을 그대로 인수를 해가지고 1900 몇 년이니까 80년대까지 끌고 가잖아요. 그 뭐라 그랬어 얘네들이? CNT 아나키스트는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물론 틀린 부분이 한 5개 6개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조정하면 가능하단 말이야. CNT 아나키스트는 공동체 주권을 주장했잖아. 마을 공동체를 주장했잖아. 그럼 그 공동체 범위를 스페인 민족 단위로 확대하면은 탈계급적이고 분리주의를 극복할 수 있잖아요. 주권을 원했으니까 군사적 주권도 얘기할 수 있고 3번하고 5번 제국주의 개념은 어차피 스페인이 제국의 위상을 다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팔랑의 당으로서도 다 버려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일당 체제로 가겠다라고 했던 건 저 건국을 위한 도구로만 쓰겠다고 했으니까 언제까지만 딱 단일 정당으로 가고 국가가 튼튼해지면 그때는 다당제로 간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협상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나라가 다 약해져 버렸잖아.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좀 한 사람이 끌고 나가겠다 이런 소리란 말이야. 매국노를 척결하겠다, 뭐 국민 자유보장하겠다, 뭐 이런 거 조합주의 하겠다라든가, 자본가들을 조직화하겠다. 이거 노동자도 조직화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즘을 동시에 거부하겠다. 이거 뭐 CNT도 똑같이 생각을 했고. 노동착취 제거하겠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파시스트예요? 경제적인 차별도 제거하겠다. 이게 나쁜 거야? 거대 자본하고 투기 자본 감시하겠다. 이건 모두 CNT하고 그 파시스트라고 불렸던 팔랑의 당과 같은 거예요. 금융 국유화도 마찬가지고 15번에서 22번까지 노동권에 관한 모든 게 다 아나키스트와 파시스트가 서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23번에 그 의무병자 같은 것들은 서로 논란이 있겠지만 국가교육도 싫어하니까 스페인에서는 어차피 프란시스코 페레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거는 서로 상의하면 돼. 국가는 교육을 해라. 우리는 민간에서 사회교육 따로 하겠다. 뭐 이러면 되는 것이고. 또 가톨릭 교회의 공조. 이거는 또 이제 CNT가 가톨릭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갖고 나쁜 짓을 좀 저질렀죠. 사제들 뭐. 근데 이제 왜 또 이 당시 그랬냐면은 이 가톨릭 교회가 말이야 미사를 국민 의무제로 만들어 갖고요. 국민들이 하나하나 의무적으로 미사를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사 나올 때 헌금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오겠어요. 미사가 유료였다고요. 그렇게 못 살게 그랬어 농민들을 가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아나키스트들이 이제 가톨릭 사자라 그러면 아주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톨릭 신념에 관한 거는 그 자유에 대한 문제잖아요. 관용에 대한 문제잖아. 이것도 서로 테이블 앞에서 해결해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대화를 안 하고 서로를 알아보지도 않고 금방 해결 볼 수 있는 걸 갖다가 미래를 앞에 두고 자신의 청사진하고 대안만 주장하다가 서로 극단을 달려갖고 서로 손잡으면 될 걸 갖다가 서로 싸우다가 같이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팔랑해당도 이 정견도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말은 이렇게 했어도 그냥 무작정의 독재로 달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팔랑해당의 개념도 사라져 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CNT 아나키스트 사라졌지만 둘 다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됐으면 좋았을 거를. 그래서 팔랑해당도 그렇고 아나키스트도 그렇고 모두 자본주의로부터 해방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해방의 내용을 서로 대화했다면 어떻게든 간에 팔랑의 아나키스트 조직도 만들어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오로지 정권 획득에만 매달렸던 당대 우파 자유주의 프란시스코 프랑코 같은 놈들, 또 세다 이런 놈들, 또 공산주의 이런 놈들 모두 처단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막상 권력을 잡자마자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여유가 없었다는 거는 이해는 가요. 그리고 또 스탈린의 간첩들이 조직 내에 들어와서 이 군대, 아나키스트 군대를 이제 분열시켰다는 것도 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 기회도 잡지를 못했죠. 스페인 내란 당시에 문맹률도 높았기 때문에 의식 수준이 저열했죠. 그때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가 변화 중에 있고 좌파 우파의 벽도 무너져 버렸고요. 이제 세계는 정말 변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념을 벗어나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파시스트라고 불렀다 그래서 누군가 빨갱이라고 불렀다 그래갖고 무작정 알아보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불리든 간에 명칭에 얽매이지 말라고요. 우리는 이념의 얽매였다고 생각하고 이념의 뭐 포로가 됐다고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야. 언어의 포로가 된 거예요. 국제여단에 들어가서 신념을 위해서 민주주의 신념을 위해서 싸웠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민주주의가 그 단어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 단어를 파고 들어가면 그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그러면 완전 개죽음을 해버린 거야. 스페인의 그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이제 개념 파악을 다시 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뭐 파시즘, 파시스트,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 뭐 빨갱이 어쩌고 단어 다 버리셔야 돼요. 일단 입에 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가끔은 사용하지만 근본적으로 개념이 달라져 버렸다고. 이게 스페인 내란이 특히나 한국인들한테 주는 교훈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